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어제 K스타트업에서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 공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기다려 오셨을 텐데요. 이번 공고문을 통해서 작년하고 올해 이번 공고문에 나타난 사업계획서 양식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저의 티스토리 블로그 창업사령관의 비밀 노트와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제목을 이제 확 바뀌는 창업 패키지, 무엇이 달라졌나,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빨리 준비할 것이라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이번에 그대로 적중이, 제 예상대로 적중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예년과 달리 2023년도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예상을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민간 투자 주도형으로 창업 패키지 사업도 달라질 것이다. 그 이유는 주관기관을 뽑을 때 주관기관의 어떤 자격상 요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요건에 대해서 지난번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을 봤을 때 투자 재원 조성을 꼭 해야 된다. 자체적으로나 또는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등과 연계한 어떤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말은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의무적으로 일부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영상에서도 올해는 어떻게든 투자 쪽의 어떤 계획, 투자 유치 관련된 상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비 창업자 그리고 초기 창업 기업이 선정에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번 이번 사업 계획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좌측에 있는 부분이 2023년 이번에 어제 공고가 났었죠. 예창패 사업계획서 양식이고요. 2022년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두 파트 일종의 작성할 목차 내용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을 봤는데 왼쪽 부분에서는 올해는 이 투자 유치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2022년의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투자라는 단어를 지금 못 찾았거든요. 그만큼 제가 유튜브에서 예상했던 대로 지난번 영상에서 예상했던 대로 투자 유치 계획, 예를 들어서 성장 전략에 보시면 협약기간 내, 사업기간 내 매출, 투자, 고용 계획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서 어떤 식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 지원금의 투자 유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전략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 어떤 투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전략 이런 내용은 없었고 어떤 추가 자본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 이런 어떤 정부 자금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꼭 투자라는 단어가 콕 집어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제가 항상 유튜브나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출, 투자, 고용, 수출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꼭 어떤 어필을 하셔라,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대로 이렇게 중기부 그리고 창업진흥원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매출, 투자, 고용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라. 자, 이렇게 되면은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은 아주 쉽습니다. 중앙기관에서 평가를 할 텐데요. 쉽게 말해서 매출, 투자, 고용 많이 적는 순서대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이 부분을 미리 제 그 영상을 통해서 좀 준비해 오셨던 분들은 상당히 잘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이렇게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남은 기간이 한 20일 안짝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투자 유치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한번 잘 준비를 해보시고요. 저희 뭐 디스토리 블로그나 기타 다른 영상 자료, 그리고 제가 크몽의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준비하는 거 양식에 대한 영상 강의도 올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도 어떻게 양식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초기 창업 패키지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변화를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비 창업 패키지처럼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미 창업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떤 성과를 냈느냐, 특히 매출, 투자, 고용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냈었느냐를 일단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 부분에서도 앞으로 협약기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 매출, 투자, 고용 목표가 몇 명이고 투자를 얼마를 받는다 또는 매출을 얼마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수치죠. 정량적인 수치죠. 이 정량적 수치는 신청 기업들을 평가할 때 아주 명확하게 평가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은 지원했는데 매출을 10억을 올리겠다. 이 기업은 매출을 못 올리겠다. 뭐 1억을 올리겠다 했을 때 10억을 올릴 수 있다는 기업이 상당히 유리하게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창표처럼 이 초창표에서도 투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 앞부분에서도 어떤 협약기간 내 사업화 성과 창출 목표에 대해서 이 투자 부분이 적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투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계획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에 이런 목차 양식에 보면은 어떤 투자란 말이 단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있어봤자 고작 있어봤자 어떤 자금, 사업비 외에 뭐 대응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 투자 유치 계획을 어떤 쓰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 목차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강조했듯이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창업 패키지 사업도 결국은 어떤 민간 투자 주도형 어떤 지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정말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창업 패키지 이번에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그런 대학이나 어떤 기관들은 신청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진흥원 중기부에서 자기의 요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체적인 투자 재원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자체적인 투자 재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기들이 어떤 연계된 기관에 대한 어떤 투자 재원을 이 초기 창업 패키지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확약서라는 것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어떤 민간에서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창업 지원 사업의 어떤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